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합니다. 토팬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집합건물 매뉴얼 3 카테고리 자치와 위탁관리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제 페이지는 여러분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희 카페에 있습니다. 압축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풀고, 얘기했다시피 양이 상당하니 한 페이지에 2개씩 출력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치하고 위탁관리는 우리가 아파트나 아니면 또는 집합 건물이나 다 전문적인 용역으로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던가, 그게 바로 자치하고 위탁으로 나눠지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온 거는, 자치하고 위탁관리를 입주했던 그 당시에 시공사가 선정해놨는데 이거 바꿔도 되냐, 그런 질문이 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만 쫙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치와 위탁관리 질의. 입주 시점에 작성된 관리업체 선정 동의서의 효력. 자, 이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입주할 때 여러분이 동의서 쓰잖아요. 그러면 입주할 때 동의서 쓰면 대부분 어때요? 동의서를 쓰고 들어와야 된다고 이제 분양자들은 이해를 하고 이제 동의서 그냥 일반적으로 빨리빨리 하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 거의 100% 동의가 돼 들어가죠. 그죠? 그 구분 소유자들이. 그러면 이거는 권한을 갖게 돼요. 적법한 관리 권한을.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처음 시행사가 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입주 시에 입주자로부터 관리업체에게 관리를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경우, 이렇게 하면은 100%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입주할 때 다 동의서 하고, 언제 입주하겠냐 쓰고, 뭐뭐 하겠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뜯어보진 못하잖아요. 다 언능언능 하고 이제 본인 업무를 하려고 서명하죠. 그런 경우, 이제 알고 봤더니 관리업체가 선정한 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이 민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관리업체가 관리 업무를, 그러면 저렇게 동의받은 저 업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생각해보니까 쟤네들은 시행사 말만 듣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관리업체가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자, 그러려면 일단 100% 동의를 받으면, 그 동의는 어쨌든 서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소유자들, 실제 분양자들한테는 그 동의서로 인해서 본인들이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로 물어본 거잖아요. 결론은 동의서 효력은 있고요.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없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은 빨리 본인들이 뭘 해야 돼요? 관리 업무를 시행사로부터 인수를 하려면 관리단을 구성해야 돼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말이 길어진 거니까 제가 요약해서 먼저 결론부터 얘기했고요. 보면,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 또는 시행사가 설립한 관리업체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주하는 시점에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를 위임한다는 위임 동의서 또는 위탁 관리를 뭘로 하겠다, 이 업체로 하겠다 동의서를 받아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거의 100%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분양자인 시행사는 관리인이 선출되어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받겠죠. 그리고 그 분양자는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분양자는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입주 서류로서 관리 위탁 동의서를 대부분 받습니다. 그런 동의서는 구분 소유자들, 즉 분양하는 그분들한테 서면 결의로 인정될 수 있고, 서면 결의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구분 소유자들이 100%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분 소유자들을 구속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괜히 사인했어. 근데 집단행동 하거나 그럴 틈이 없잖아요. 입주를 해야 되니까. 즉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는 적법한 관리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서명은 조심스럽긴 해요. 자, 그러면 다만 그런 방법이 없냐. 시행사가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미분양,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시행사가. 또는 시행사가 그 미분양 전유 부분을 분양할 수 있도록 특별 대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행사가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시행사 위주로 특별 대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시행사에게 유리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된다면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입주를 개시했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리인, 본인들의 대표를 선출해서 관리 업무를 시행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이라도 시행사가 관리 업무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사는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입주민들한테 관리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행사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죠. 이런 걸 고려한다면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하려면 뭘 해야 된다? 관리단을 조속히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관리인을 선정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권한을 찾으셔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그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패턴인데 또 다른 질문 유형으로 물어본 거죠. 시행사의 위탁회사를 선정하는데 시행사 위탁회사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있죠. 동의받았잖아요.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관리인이 위탁관리회사 선정하는 원칙이에요. 얘는 원칙인데 처음 입주할 때는 시행사가 위탁관리회사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에 분양된 이후에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 업무를 개시하는 전까지만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 생각하면 빨리 본인들이 단체를 관리단을 구성해야 돼요. 시행사가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사는 자치 관리할 수도 있지만 위탁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는 위탁 관리, 아이고 확 넘어갔네요.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죠.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 규약에 따라 위탁관리 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잘하고 있는데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관리단은 위탁관리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해지 사유가 정해져 있고 위탁관리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해지 사유가 만약에 그 관리 업무를 받은 그 위탁사가 관리비 같은 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내라고만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된다라고 정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해지 사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제한되어 있는 것이 당연히 그분들이 돈을 내는 거니까 관리의 소유자, 그 분양자들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근거가 정확하게 안 알려준다. 이건 부당하다. 그 해지 사유에 정해져 있는 대로 얘네들이 부당한 걸 했다. 그러면 그런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위탁관리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해지 사유가 부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다음 거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또 질문. 시행사가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의 해지. 아까 위 언급했기 때문에 얘는 내용이 뭔가 좀 겹치죠? 그러면 시행사가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시행사는 분양 이후 관리인이 선출되기 전까지 관리임을 부담하며 이 기간 동안은 걔네가 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봤어요. 그죠? 관리인이 선출되면 관리는 관리소장이 아니라는 거. 그죠? 분양자들의 대표, 구분 소유자들의 대표가 관리인입니다. 동대표하고 똑같아요. 동대표 회장. 선출되면 관리인은 시행사가 체결한 위탁관리 해지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무조건 다는 아니에요. 관리인이 또한 단독으로 내가 원하는 업체로 바꾸고 싶어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규약에 정함이 있다면 그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관리단 집회로 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규약이 있으면 정한 바에 따라 규약이 없으면 관리단 집회에서 그들의 의결로 해지를 할 수 있고요. 위탁관리 계약의 내용도 고려하여 해지해야 되는데 만약 그 위탁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해지 사유가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해지하겠다라고 계약에 써 있어요. 그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면 이미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재계약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요거는 이해하기가 그죠? 쉽죠?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만. 다음 시간에는 자치관리에 따른 필수 배치 인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행사가 관리업체 선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그죠? 요거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구성되기 전까지. 그럼 그들이 구성이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규약에 따라 또는 대표들 그 관리단 회의로 결정을 해서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하는 거는 해지하는 사유가 정확하고 공정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위탁업자가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를 했는데 그 해당하지 않은 걸로 해지할 수는 없고, 그럴 때는 계약 만료 시점까지 받다가 업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관리단이 빨리 선정되고 그들이 이제 의결을 해서 그 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은 사례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분들이 또한 규약도 정해야 되고 규약의 정함에 따라 처리하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대표 관리단 회의로 통해서 결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자치관리에 따른 필수 배치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토팬 여러분들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 봬요.